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만 정확히 습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썸 사전에 실패란 없다라는 글귀를 충분히 새길 수 있다고 장담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. 안녕하세요, 유신입니다. 해당 영상은 모태솔로 행동 강령 컨텐츠의 제 6편입니다. 유신님, 썸 탈 때 조금 특별하게 어필하는 방법 없을까요? 썸남이 안 달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듯 연애 역시 똑같아요. 썸이 시작됐을 때 그 초석을 잘 다져놓는다면 그 남자로 하여금 여러분은 늘 매력적인 여자로 기억될 거예요.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영상의 큰 챕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애매한 확신을 주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것. 그리고 세 번째는 여유를 보여주기. 그리고 네 번째는 스킬적인 귀여운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각각의 것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켜요. 그건 바로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요. 즉, 썸 탈 때 좋은 행동이라는 건 그 남자에게 어필을 하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. 그러니까 남다른 애교를 보여준다든지 연락 밀당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것들은 전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예요. 숲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본질적으로 썸 탈 때 좋은 행동이란 건 그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숲을 바라봄에 있어서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개념이 애매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. 썸이라는 건 사실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사이죠.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는 맞지만 내일 당장에 연락이 끊긴다 하더라도 절대 이상한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.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은 토익이나 회사 취업 이런 목표를 잡았을 때 어떤 동기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나요?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. 이렇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가 있다면 아,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일 거예요. 우리는 너무 문턱이 높아 보인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면 그것을 포기하겠죠. 썸 관계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이 그 남자와 썸을 타게 되면 여러분은 적당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.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너무 과한 표현을 한다면 쉽게 질려할 거고 반대로 너무 표현을 안 한다면 아,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겠죠. 그리고 여기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썸 탈 때 하면 좋은 행동이란 게 바로 애매한 확신을 지어주는 듯한 표현이에요. 이건 100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나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표현이에요. 나 너랑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아. 나 진짜 맨날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맨날 데이트하고 싶어.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표현이죠. 너랑 만나면 좀 내가 한결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. 맨날 바빠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흰머리도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검은 머리가 다시 자라는 느낌이랄까? 자, 이런 느낌이에요. 혹시 차이를 이해하셨나요? 표현을 하더라도 그 남자한테 핵직구를 꽂아버리는 게 아니죠. Nope. 돌려서 표현을 하되 그 남자가 한 번의 필터링은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의 표현이에요. 언제나 심플하고 단순한 건 재미가 없죠. 계속 우리를 붙잡는 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? 연락을 하면서 만약 그 남자가 예상치 못하게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. 그때 만약 여러분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면 나도 진짜 보고 싶었어. 안 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런 느낌이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확신을 지어주는 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. 뭐야, 얼만큼 좋은지 한번 표현해봐. 그러면은 내가 표현 들어보고 상 줄게. 어떤가요? 저 말도 좋은 걸 표현한다는 건 똑같죠. 하지만 같은 표현이라도 돌려 말하냐 아니면 핵직구를 꽂아버리냐 이 두 개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.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아, 그냥 저게 튕기는 거네 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세 발의 피만 알고 계신 거예요. 이 튕기는 거랑 그리고 애매한 확신을 지어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마치 이런 거죠. 같은 소고기라도 5,000원짜리 국거리가 있고 5만원짜리 꽃등심이 있는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애매한 확신을 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개념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겠죠.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건 남자들마다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. 돌직구와 애매한 확신을 지어주는 거,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나눠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요. 만약 그 남자가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면 돌직구가 2할, 그리고 돌려서 하는 표현이 8할 정도. 반대로 여자 경험이 없다면 눈치가 없겠죠. 그래서 애매한 확신을 주는 게 다시 2할, 그리고 솔직한 표현이 8할 정도면 돼요.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내가 남자를 잘 알지 못할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최선이 아닌 차선의 치트키를 말씀을 드릴게요. 포인트는 여러분이 딱 느끼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면 애매한 확신을 지어주고, 그리고 그게 아니다, 그럼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.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여러분이 리액션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애매한 확신을, 그게 아니라 그저 편안하다면 똑같이 솔직한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예상치 못하고 훅 들어가는 행동은 남자에게 큰 설렘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솔직하게 표현하는 돌직구도 괜찮은 표현인 거죠. 그 다음은 두 번째 챕터,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려고 하는 것. 이건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여성적으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가까워요. 연애의 대중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에게 먼저 대시를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어필하고 그 여자에게 확신을 주려는 능동적인 포지션이에요. 그러나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게 있어서 대시를 받고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를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이런 수동적인 포지션에 가깝죠. 바로 여기서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. 그 남자가 나에게 좀 더 보여주게끔, 나에게 좀 더 끼부리게끔, 어필을 하게끔 들어주는 거예요.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.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본인의 기준에 대한 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주려는 습성이 있어요. 그 파악이라는 건 확신이에요. 이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확신, 얘도 나랑 잘 돼 볼 생각이 있다라는 확신, 그리고 이 사람도 내 매력에 넘어갔다라는 확신 등이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확신을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요.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단지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, 얘는 좀 쉽게 넘어왔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 뿐이죠.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꼬리를 길러야 되고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드려요. 근데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나 남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력이 아닌 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. 내가 무슨 매력을 보여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본인이 가진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. 이게 사실 가장 쉽거든요. 여러분의 마음은 전 정말 크게 이해를 해요. 그런데 아직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계라면 여러분의 마음, 표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들어주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기억해 주세요. 그 남자는 어차피 계속해서 나 좀 봐봐, 나 이거 잘했지, 저거 잘했지, 나 칭찬해줘, 이런 매력도 있어,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에 맞춰서 맞장구를 쳐서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주는 수동적인 포지션을 조금 더 취하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럼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남자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늦어지게 돼요.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참 많이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. 남자를 애태우게 할 수 있는 방법. 최근에 제가 해당 영상을 이미 업로드를 해둔 바가 있어요.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100%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 영상과 아주 큰 연관이 있거든요. 말하기보다는 좀 들어주고 표현하기보다는 참아주는 게 결국 그 남자가 끌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 다음 세 번째 챕터, 여유를 가지기입니다. 여유라는 건 진짜 남녀 여하를 불문하고 이성에게 본인의 매력을 크게 증폭시켜주는 특징이에요. 여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매력적이고 이 중요성에 관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.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.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정말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요.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마다는 다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은 여유가 없어지고 급해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결국 급해진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있던가요? 만약 여러분의 시험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았다거나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면 여유와는 거리가 먼 본인의 모습을 보겠죠. 물론 급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의 동기부여는 되게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답답함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죠.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혹은 영업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영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정말 이 급한 마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이와 더불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10명 중에 약 4명은 30대의 여성분이에요. 좀 놀랍지 않나요? 30대가 넘어간 여성분들에겐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30이 넘어간 남자들이 20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대부분 여성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이게 단순하게 어린 여자, 뭔가 핏덩이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유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해요.
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20대의 여자들과 30대의 여자들을 보면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정말 여유라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문화의 탓이죠. 30이 넘어간 여성분들은 본인의 나이에 대한 현타가 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죠. 거기에 결혼이라는 압박까지 있다 보니까 여유란 건 점점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요, 여러분의 나이 때문이가 아니에요. 그냥 여자를 봤을 때 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 여자들, 그게 20대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게 더 많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반대로 남자들은 20대에는 여유가 없어지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유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 30대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30대 여유 없어 보이는 여자들보단 여유가 좀 더 많아 보이는 20대 여자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만큼 여유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?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포인트는 목을 매지 않게 해요. 나는 너랑 만난 동안에 뭐 최선은 다해볼게. 그러다가 우리가 안 맞으면 어쩔 수는 없는 거고. 이 마인드를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.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하신가요?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하신가요? 이런 비슷한 영상이 사실 유튜브엔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. 그런데요, 제가 여러분들께 소름 돋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?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99% 여자가 찾아보지 남자는 절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남자는 100이면 100, 거의 대부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요. 왠 줄 아시나요?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시라는 능동적인 입장에 가깝기 때문이에요. 그렇게 이런 남자 입장에서 목매지 않는 여유가 있는 여자를 보면 더 안달이 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. 그래서 이 여유라는 것도 꼭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, 실질적인 여자의 귀여운 행동이에요. 지금까지는 제가 3개의 챕터에 걸쳐서 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. 첫 번째, 칭찬을 활용하기. 칭찬이라는 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너무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특징이에요. 제가 지난 영상 5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카톡을 할 때든 전화를 할 때든 만나서든 칭찬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유진님, 그럼 어떤 부분에서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? 그에 대한 정답을 들려드리면요, 여러분이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거나 여러분이 설렘 포인트가 있으면 다 칭찬해 주셔도 상관없어요. 오로지 기준이 되는 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. 제가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려고 해라 라는 챕터에서 매력을 보여줘야지 여러분의 마음, 표현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. 아주 비슷한 맥락이에요. 평소 여러분들은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너무 솔직히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부끄러워하기 바빴겠죠.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다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의 표현 대신 칭찬을 넣어주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. 그 남자와 데이트 도중에 조금 세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좀 감동인데? 너 좀 섬세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, 또 만약 그 남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아, 저희요 쿼터 사이즈로 해가지고 민트 초코로 주세요. 너 민트 초코 좋아하지?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호를 기억한다면 그 즉시 여러분은 감동을 받겠죠. 그때 감동 먹은 표현 대신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오, 짱인데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칭찬해,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. 결국 포인트는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거 혹은 설렜던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은 두 번째, 가벼운 애교. 자연스러운 애교는 그 남자에게 충분한 매력을 심어줄 수가 있죠. 애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었는데요, 해당 영상을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애교라고 해서 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남자들이 좋아하는 애교라는 건 곧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에요. 만약 장난을 치는 상황에서도 아 뭐야? 놀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. 그럼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만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. 아 뭐야 놀랬잖아, 이런 표현이 바로 남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귀엽고 자연스러운 애교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잘 웃어주기. 어떤 사람이든 웃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없죠. 썸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미소를 많이 띈다면, 잘 웃어준다면 충분히 플러스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여러분에게 좀 더 친근하다는 마음이 갈 수도 있고요. 잘 웃는 거 그 자체로도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이미지를 느끼게 할 수 있어요. 여유, 기억나시죠? 굉장히 중요하다고요.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미소를 보여주면 아,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겠죠. 그리고 네 번째, 가끔은 훅 치고 들어가 설렘을 느끼게 해주기.
남자는 능동적이고 반대로 여자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보편적이란 말씀을 해드렸어요. 하지만 능동에 익숙한 이런 남자들이 반대로 본인이 수동의 입장이 된다면 굉장히 심쿵하지 않을까요? 훅 들어가는 행동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역시 없어요.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5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. 그리고 마지막 5, 때로는 훅 치고 들어가기.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관계 발전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. 그런 단조로운 관계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바로 훅 치고 들어가는 행동이에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남자를 당황하게 만드셔야 된다고 기억해 주세요. 만약에 그 남자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. 그때 그 남자가 아유 고민이다 진짜 이직해야 되나 생각이 많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때 평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? 아 고민이 많구나 많이 복잡해 무슨 일인데 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죠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훅 치고 들어가는 행동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유신군 고민이 많으시군. 어디 누나한테 고민 한번 말해보게나. 누나가 또 고민 상담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유신씨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진 것 같지 않아요? 네 저도 처음보다는 확실히 편해졌어요. 그럼 이제 우리 말 놓을까요? 그래요 전 괜찮아요. 그래 유신아. 유신이 근데 밥은 먹었어? 야 근데 오빠는 어디 간 거야?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간다면 당황을 할 뿐만 아니라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겠죠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오늘 집에 잘 들어갔어? 응, 너는? 응, 나도 잘 들어왔지. 근데 아까 카페에서 음료 시킬 때 나한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잖아. 아, 이상하게 설레더라. 야, 갑자기? 자, 어떤가요? 감이 좀 오시나요?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권해드릴게요.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만 정확히 습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썸 사전에 실패란 없다라는 글귀를 충분히 새길 수 있다고 장담해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주제가 뭐였죠? 썸 탈 때 하면 좋은 행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7편인 영상에서는 썸 탈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유신이었습니다.